혹시 요즘 뭔가 좀 답답하고 어디 부딪힌 것처럼 지친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 혹시 하고 계셨다면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정신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 박사님의 통찰이 담긴 이후경 박사의 청춘 마음 처방전인데요. 네. 좋은 자료죠. 이걸 통해서 그냥 위로받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상황을 좀 새롭게 보고 실질적인 어떤 관점을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 그 근원을 좀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은 실마리라도 찾는 거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지금 청춘들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먼저겠죠. 통계청 자료 보니까요.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벌써 5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거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50만 명이요. 정말 많네요.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없다 이걸 넘어서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좀 단념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면 일자리 부족, 교육이나 자기개발 기회가 좀 부족한 거, 번아웃,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걸 그냥 개인의 나약함 이렇게만 볼 수는 절대 없어요. 이후경 박사님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특히 요즘 청년들이 겪는 번아웃은요.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어떤 깊은 골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랑 관련이 깊다고 보세요. 사회는 분명 발전했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하게 느껴질까? 이런 좌절감이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체면이나 허무주의로 좀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미생 생각나네요. 거기서 개인이 어떤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느끼는 무력감, 불안함 같은 거요. 그게 여전히 좀 현실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대사도 있었는데 근데 그 나아갈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후경 박사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요? 네. 칼포포도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그 위기 자체가 우리한테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길이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각성의 계기랄까요? 생각의 전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약자로서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눈치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세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럼 이 좀 고단한 현실을 그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후경 박사님이 제시하는 처방이 있다고 하고요. 네,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이게 좀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구조의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하자. 그게 어떻게 처방이 되죠? 그냥 남 탓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주저앉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반대요? 네, 이후경 박사님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내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 탓만 하면서 힘 빼지 말고 문제의 진짜 원인, 그 경계선을 정확히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는 것도 제안하세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혹은 반대로 최악의 악몽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이렇게요. 오,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네, 그런 상상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다시 설계할 용기를 내라는 거죠. 구조를 이해하는 게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장벽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조를 인식했어요. 그럼 두 번째 처방은 뭔가요? 이건 좀 의외로 소박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처방은 바로
현재를 즐기자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자? 아니, 당장 해결할 문제도 많고 힘든데 현재를 즐기라는 건 좀 현실 도피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박사님이 말하는 현재 즐기기는 모든 문제를 그냥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커피 마실까 홍차 마실까 뭐 이런 사소한 결정. 거기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체구나 하는 감각을 다시 찾아보자는 제안에 가까워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체성을 회복하자. 네, 꼭 거창한 주인공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만족감을 찾고 작은 위로나 지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연식 같은 거죠. 이우경 박사님이 인용하신 그 수메르 격언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노예처럼 사는 왕이 있고 왕처럼 사는 노예가 있다. 네, 그 비유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내가 처한 현실, 그 상황이 설령 노예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운명을 그냥 외면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니체가 말한 운명의 아모르 파티 같은 지혜죠. 운명에. 네. 박사님은 뭐 거대한 변화만 꿈꾸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체성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작은 주체성의 회복.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으로 가볼까요? 네. 목적을 가지자는 건데요. 근데 이건 이미 목표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지쳤는데 또 목적까지 가지라고요?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우경 박사님은 목표랑 목적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목표랑 목적이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죠. 목표는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자격증 따기처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과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적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나는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처럼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방향성, 존재 이유 같은 거죠. 방향성. 네. 그래서 박사님은 오히려 너무 많은 목표들에 치여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잠시 그 목표들을 다 내려놓고 텅 빈 상태에서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뭘까 하고 마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잘한 목표들을 잠시 멈춰야 오히려 더 큰 그림인 목적에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누가 지나가는 새를 진주로 던져 맞추겠는가 이런 인용도 하셨는데 딱 그 맥락이에요.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삶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동기를 주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해요. 뭘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게 내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어주는군요. 네,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이우경 박사님은 설명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청춘들이 마주한 좀 고단한 현실과 또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이우경 박사님의 세 가지 중요한 처방.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네, 그리고 작은 현재 속에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키가 되어주는 목적을 찾는 것.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결코 그냥 헛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자신 또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화가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우경 박사님의 책에도 나오는 질문인데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